우편함을 열었을 때 윤정호의 손이 멈췄다. 흰색 봉투, 모서리에 은빛 엠보싱이 새겨진 그런 흔한 결혼식 청첩장이었다. 정우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졌고 이 낡은 연립주택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평범한 3월의 아침이었다. 하지만 봉투 위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세상이 기울었다. 윤지연 강도연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지연,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지 얼마나 됐을까. 아내 선영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처럼 여겼다. 집안 어디에도 딸의 흔적은 없었다. 사진도 옷도 장난감도 모두 버렸다. 아니, 선영이 버렸다. 정우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었다. 20해 전 딸은 13살이었다. 봄꽃이 흐드러지던 어느 날 학원에 간다던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을 했고 전단지가 뿌려졌고 TV에도 나왔다. 하지만 딸은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우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사업도 가족도 자신도.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청첩장 위에 또렷이 박혀 있었다. 정우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대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선영이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정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게 뭐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세월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니, 얼어붙게 만들었다. 청첩장이네. 선영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정우는 청첩장을 그녀 앞에 던졌다. 윤지연이라고 써 있어. 우리 딸 이름이야.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동명이인이겠지. 동명이인? 이게 장난으로 보여.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영은 청첩장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날짜는 일주일 후였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이었다. 누가 보낸 건지 모르지만 이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내가 가볼 거야.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영이 그를 쳐다봤다. 가서 뭐 하려고? 상처만 덧나게 할 거야. 그래도 가야 해. 만약 정말 우리 딸이라면.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청첩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당신 마음대로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정우는 청첩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신랑 이름, 강도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성이었다. 강씨. 정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강명수. 그 이름이 뇌리를 스쳤을 때 정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일주일은 지옥처럼 느리게 흘렀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13살 소녀의 얼굴. 교복을 입고 활짝 웃던 모습.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본 뒷모습. 학원 가방을 맨 채 골목을 돌아서던 그 작은 등. 정우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남자는 늙고 초라했다.
한때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구겨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20해가 한 남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양복을 꺼냈다. 오래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딸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혼자 울던 그날의 양복이었다. 먼지가 날렸다. 정우는 양복을 털어내고 천천히 입었다. 거울 속의 남자가 조금은 제 모습을 갖췄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맑았다. 정우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다. 빌딩들, 사람들, 봄꽃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이방인 같았다. 웨딩홀은 화려했다. 유리로 된 외벽,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정우는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이 드레스와 양복을 차려입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축복과 기쁨이 가득했다. 정우는 그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한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방명록을 건넸다. 하객이신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펜을 들었지만 이름을 쓸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아, 네. 정우는 겨우 이름을 적고 안으로 들어갔다. 홀은 거대했다. 천장은 높았고 무대 위에는 하얀 꽃들로 장식된 백단이 세워져 있었다.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정우는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음악이 흘렀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다. 정우는 그를 주시했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턱시도, 반듯한 이목구비.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강명수의 그림자가. 신랑이 단 위에 섰다. 그리고 다시 문이 열렸다. 신부가 입장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베일이 얼굴을 가렸지만 정우는 알 수 있었다. 그 걸음걸이를, 그 작은 어깨를, 그 모든 것을. 지연이었다. 정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지연은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다. 혼자였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다. 그녀는 홀로 그 긴 길을 걸어 신랑 앞에 섰다. 주례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정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딸만 보였다. 베일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 20해 전의 소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때 신부가 베일을 들어 올렸다. 정우는 숨을 멈췄다. 그건 지연이었다. 틀림없었다. 어린 시절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하지만 그 얼굴은 낯설기도 했다. 세월이 그녀를 여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있었다. 신랑이 반지를 끼웠다. 신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키스를 하려는 순간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정우의 외침이 홀을 가득 채웠다.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봤다. 음악이 멈췄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서 정우는 무언가를 읽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슬픔. 지연아. 정우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경비원들이 다가왔다.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나야, 아빠야. 지연아. 신랑 도연이 정우를 막아섰다. 누구십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정우는 그를 밀쳤다. 비켜. 내 딸이야. 경비원들이 정우의 팔을 잡았다. 정우는 발버둥 쳤다. 그리고 지연을 향해 소리쳤다. 지연아, 나 기억 안 나니? 아빠야.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정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분을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그 목소리. 정우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지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정우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계속 소리쳤지만 홀의 문은 닫혔다. 밖은 조용했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왜 지연이 자신을 모른 척 했을까? 왜 그녀는 강도현과 결혼하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청첩장을 보낸 걸까? 정우는 일어났다. 그는 웨딩홀 밖에서 기다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우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며 지나갔다.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딸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과 도연이 나왔다. 그들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하객들이 꽃을 뿌렸다. 축하한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정우는 그들 앞을 막아섰다. 지연아. 지연이 멈춰섰다. 도연이 그녀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나 좀 봐줘, 지연아. 제발. 정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연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도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정우에게 다가왔다. 따라오세요. 그녀는 웨딩홀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걸어갔다. 정우는 그녀를 따라갔다. 정원은 조용했다. 벤치 하나와 몇 그루의 나무만이 있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았다. 정우도 그 옆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아빠.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말 한마디에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지연아. 정말 너구나. 어디 있었니? 뭐 하고 있었어? 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대사 같았다. 20해 전 저는 사라졌어요. 아빠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정우는 숨을 죽였다. 그날 저는 납치당했어요. 정우의 몸이 굳었다. 누가 그랬어? 지연은 정우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너무나 슬펐다. 강명수요. 지금 제 남편의 아버지예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명수라고? 그 개자식이? 아빠, 욕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강명수는 아빠의 회사를 무너뜨렸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무슨 이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회사가 만든 제품 때문에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정우는 숨이 막혔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아빠 회사에서 만든 전기 제품. 거기에 결함이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아빠는 출고를 강행했죠. 비용 때문에. 그리고 그 제품 중 하나가 강명수의 집에 있었어요. 화재가 났고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아빠는 기억 안 나세요? 당시 리콜 논란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빠는 무마시켰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기억했다. 20해 전 그 일을. 하지만 그건 사고였다. 불운이었다.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었다. 강명수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아빠의 회사를 무너뜨렸고 아빠의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저를 데려갔어요. 정우는 손을 떨며 지연의 팔을 잡았다. 그래서 그 다음은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은 조용히 정우의 손을 뿌리쳤다. 강명수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대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키웠어요. 자기 딸처럼. 뭐?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괴물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저를 가르쳤고 돌봤고 사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너를 납치한 놈이야. 지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빠는 뭐였는데요? 아빠는 저를 지켜줬나요? 회사 때문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랑 매일 싸우고 저는 그냥 투명 인간 같았어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다. 강명수는 저에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의 회사가 뭘 했는지. 그리고 저는 선택했어요. 그 집에 남기로.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세뇌야. 스톡홀름 증후군이야.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제 의지로 선택했어요. 그럼 도연은? 그 남자와는 왜 결혼하는 거야? 지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도연 오빠는 저를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에요. 납치된 딸도 복수의 도구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요.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해가 안 돼.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지연은 일어섰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아빠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 청첩장은 왜 보낸 거야?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미안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에요. 정우는 무너졌다. 그는 벤치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안녕히 계세요, 아빠. 지연은 돌아섰다. 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20해 전 골목을 돌아서던 그 작은 등, 그리고 지금 멀어져가는 흰 드레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선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우를 보자마자 물었다. 어땠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파에 쓰러졌다. 선영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정말 지연이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의 손이 떨렸다. 어디 있었대? 정우는 모든 것을 말했다. 강명수의 복수, 지연의 선택, 도연과의 결혼.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원수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거야? 그래. 선영은 비웃었다. 웃기네. 정말 웃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들고 왔다. 그녀는 잔없이 병째 마시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당신 잘못이야. 선영이 말했다. 당신이 그 회사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야. 당신이 딸을 제대로 챙겼으면 납치당하지도 않았을 거야. 다 당신 때문이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나도 잘못했어. 선영이 울기 시작했다. 나도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나도 나쁜 엄마였어.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울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정우는 강도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강명수가 남긴 회사였다. 명수는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기 전 도연에게 모든 것을 물려줬고 지연도 함께 맡겼다. 정우는 도연의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도연이 나왔다. 정우는 그에게 다가갔다. 얘기 좀 합시다. 도연은 정우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할 말 없습니다. 당신이 지연이한테 뭘 한 거요? 도연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정우를 돌아봤다. 제가 뭘 했다고요? 지연이는 세뇌당한 거요. 당신 아버지한테. 도연은 비웃었다. 세뇌. 지연 누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똑똑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세뇌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누나? 정우가 물었다. 지연 누나는 저보다 2살 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를 봐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누나를 대했는지도 알아요. 그건 세뇌가 아니었어요. 그건 속죄였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린아이를 납치한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누나를 진짜 딸처럼 키웠어요. 아니, 진짜 딸보다 더 사랑했어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당신은 왜 지연이랑 결혼하는 거요? 도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사랑하니까요. 그 말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누나에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지만 누나는 거절했어요. 이미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요. 도연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누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당신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누나의 선택이에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선택? 13살 아이가 무슨 선택을 해? 그건 선택이 아니라 강요야. 도연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누나를 진짜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누나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에게 누나는 그냥 딸이라는 타이틀일 뿐이었어요. 도연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말이 맞았다. 정우는 지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딸이 사라진 후에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한 아버지였는지를. 정우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선영이 버리지 못한 단 하나의 앨범이었다. 거기에는 지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하지만 정우가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일 때문에 자리에 없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이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10살 생일이었다. 그날도 정우는 출장 중이었다. 사진 속 지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정우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일주일 후 정우는 강명수의 묘를 찾아갔다. 묘는 서울 근교의 한 공원 묘지에 있었다. 정우는 묘비 앞에 섰다. 고 강명수라고 새겨진 간단한 비석이었다. 정우는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옳았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당신 아내를 죽였소. 내 잘못이오. 나는 괴물이었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당신도 괴물이었소. 우리 딸을 데려간 건 용서할 수 없소.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당신이 지연이를 사랑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요?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이 묘지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지연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소. 그게 내 가장 큰 죄요. 정우는 일어섰다. 그는 묘비에 절을 하고 돌아섰다.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아버님. 정우는 돌아봤다.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지연아. 지연은 정우 옆으로 다가와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그녀는 잠시 묵념을 했다. 정우는 그녀를 지켜봤다. 매달 와요. 이곳에. 지연이 말했다. 아버지. 강명수 아버지는 제게 많은 걸 주셨어요. 교육도 사랑도 그리고 선택도. 정우는 조용히 물었다. 후회는 안 하니? 지연이 정우를 바라봤다. 뭐려?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돌아오지 않은 거.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먼 하늘을 바라봤다. 가끔은 궁금해요. 만약 그날 집에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엄마, 아빠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다른 길을 걸었고 그 길에서 저를 찾았어요. 너를 찾았다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명수 아버지는 제게 복수의 도구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했어요. 심리학을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저처럼. 정우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아빠가 몰랐던 딸이죠. 미안하다. 정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내가 너한테 형편없는 아버지였어. 회사만 생각하고 돈만 쫓고 정작 중요한 건 놓쳤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니?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아빠,
전 이미 아빠를 용서했어요. 오래전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았다. 어떤 것들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도연이는 좋은 사람이니?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도연 오빠는 제 전부예요. 정우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쓰라렸지만 진심이었다. 그럼 됐다. 그거면 충분해. 지연이 정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정우를 껴안았다. 짧은 포옹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해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잘 살아요, 아빠. 지연은 물러났다. 그녀는 정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묘지를 떠났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이번에는 쫓아가지 않았다. 그는 딸을 보내줘야 한다는 걸 알았다. 석 달이 지났다. 정우는 작은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인생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 정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조언은 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받았다. 어느 날 센터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윤지연이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아버지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도연 오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곧 제주도로 이사할 거예요. 오빠가 거기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든요. 저도 거기서 작은 상담소를 열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네, 엄마랑 가끔 연락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신다니 놀랍고 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아프기만 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최선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아빠. 딸 지연 올림. 정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안도와 희망도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선영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지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선영도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선영이 물었다. 뭘? 살아가는 거. 지연이 없이. 정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해야지.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해.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우리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우는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은 흘렀다. 모든 것은 변했고 또 변하고 있었다. 이듬해 봄 정우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연이 보낸 초대장이 있었다. 상담소 개소식이었다.
마음의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상담소였다. 정우는 초대받지 않은 줄 알았다. 하지만 초대장은 왔고 정우는 고민 끝에 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화창했다. 유채꽃이 만발했고 바다는 푸르렀다. 정우는 택시를 타고 상담소로 향했다. 상담소는 해안가 근처의 작은 건물이었다. 소박했지만 따뜻해 보였다.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도연도 보였다. 그는 정우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정우도 답례했다. 그리고 지연이 나왔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를 묶었고 얼굴에는 화사한 미소가 있었다. 정우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언제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됐을까? 아버지, 오셨네요. 지연이 다가왔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죠. 아버지니까요. 그 말이 정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지연은 정우의 손을 잡고 상담소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아늑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어때요? 지연이 물었다. 좋구나. 정말 좋아. 정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연이 활짝 웃었다. 개소식이 시작됐다. 지연은 짧은 인사말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은 진실했고 그녀의 눈빛은 빛났다. 정우는 딸을 보며 깨달았다. 지연은 자신이 알던 그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정우도 일어섰다. 지연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세요. 언제든지. 정우는 미소 지었다. 그는 딸을 껴안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잘 가요, 아빠. 너도 잘 있어. 정우는 돌아섰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결국 돌아봤다. 지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우도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비행기 안에서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아래로 제주도가 보였다. 그리고 더 멀리 서울이 있었다. 그곳에는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들 선영이. 정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행복한가? 대답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는 딸을 잃었다. 20해를 잃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얻었다. 깨달음을, 성찰을,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마음을. 그는 주머니에서 지연의 편지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였지만 그는 매일 꺼내 읽었다.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정우는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아래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넓고 푸르고 끝없는 바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딸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다. 선영이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어땠어? 좋았어. 지연이 정말 잘하고 있더라.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다행이네. 우리도 잘해보자. 정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다. 그는 지연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 사진 한 장을 끼워 넣었다. 제주도 상담소 앞에서 찍은 지연의 사진이었다. 활짝 웃고 있는 얼굴. 정우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지연아. 그리고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행복해줘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는 앨범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선영의 잠든 숨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고요한 숨소리. 정우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는 지연을 만났다. 13살의 지연이 아니었다. 지금의 지연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정우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흔들며 멀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고 정우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정우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어제와 똑같지만 조금은 다른 하루를.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그리웠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그는 딸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죄책감도 원망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딸을 만나는 것이다. 그날을 위해 정우는 오늘을 살았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